마지막입니다. 자, 엄다은님. 이분이 한 분씩 할 때마다 학점이 높아져요. 자, 엄다은님은 화공과시고요. 3.9 학점. 3.9. 열심히 하셨어요. 네. 이미 기 졸업 한 상태고 취업 준비 기간 1년 정도 되셨습니다. 자, 이거는 A냐 B냐 보다는 자, 졸업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좀 사연이 길어요, 여러분들. 자, BGM 하나 깔아주시면 좋겠는데 생방송은 그거 안 되죠? 막내 작가, 그죠? 알겠습니다. 자, 졸업한 지 1년 정도 됐고요. 지난 2018년도 상반기, 하반기 모두 인성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자, 직무 PT 면접은 준비하고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기에 항상 자신이 있었고 합격률도 좋았는데 인성 면접만 꼭 보면 떨어지더라고요. 말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왜 떨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학생을 저희가 그 많은 학생 중에 선출한 이유는 딱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나상우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자, 방학 때부터 말하는 태도나 답변법, 인성 면접을 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비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A냐 B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대비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자, 선생님 어떻게 대비하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성 면접 보면 왜 꼭 떨어질까? 라는 거죠. 그거 답변을 드리면 어떻게 대비하고 접근하는가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성 면접에 대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분한테.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인성 면접을 보는 임원들의 특성을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대기업에서 면접을 보는 이제 임원들의 특징.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임원들의 특성을 알아야 그거에 맞게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본인의 관점에서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면접위원들이 이 질문을 왜 했을까? 그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 대기업 임원들의 특성, 일반적인 특성이 뭘까가 중요한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기업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서 그 직무를 15년 이상, 20년 이상 한 사람 하신 분들이죠. 성공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업무지향적이고요. 카리스마도 강하고 승부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면접위원들은 어떤 지원자를 더 선호할까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자신이랑 좀 비슷한 모습의 지원자를 선호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내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이력서나 자소서나 면접에서의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 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승부성이 있는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 엄다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대 임원들의 그런 성향이나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랄까요? 혹은 그들이 말하는 그 의도보다는 자신의 중심에서 나를 어떻게 잘 표현할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인성 면접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정말 경험했던 거,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면접위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엄다은 학생이 있을까요? 엄다은 학생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자, 엄다은 학생 꼭 보시고 이거를 어차피 저희가 다시 보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녹화를 해서 저희 유튜브 LTV에 올리니까 여러분들 꼭 다시 보시고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인성 면접 쪽에서는 어떤 지원자의 면접위원들 시각에서 봤을 때 면접 지원자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공통적으로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비하고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엄다은 학생이 여기 있네요. 계시네요. 네, 반가워요, 엄다은 학생. 자, 그러면 저는 엄다은 씨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성 면접의 질문 구성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성 면접은 어떠한 질문 구조로 돼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렇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인성 면접에서 질문의 3분의 1 정도는 이력서에 내가 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요. 3분의 1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상황적인 질문,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것 같은 함정 질문 쪽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출발점은 역시 이력서하고 자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력서에 적어놓은 내용들 중에 네. 면접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질문할 게 뭘까를 체크해보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답변할까를 준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소서에 쓴 내용은 어차피 본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녹인 게 자소서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어떻게 답변을 할지 아니면 자소서에 없는 다른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내가 자소서에 쓴 내용을 어떻게 유용하게 적용해서 답변을 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출발은 어차피 이력서의 내용하고 자소서의 내용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네. 추가적으로 시간이 된다라 그러면 사실은 요즘 그 질문 리스트 같은 건 많이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많죠. 질문 리스트를 네네네. 보고 네. 중복되는 질문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이렇게 셀렉트해서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함정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제가 두 가지만 예로 들어볼게요, 질문을. 첫 번째,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같은 질문인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은 만약에 회사에 들어왔는데 네. 상사가 불합리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런 두 가지 질문에는 네.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 답변 내용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기업 임원의 관점에서 답변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인성면접에서는 그 목소리의 톤이나 말하는 속도, 또 자신감 있는 의미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가 정말 열의가 있는 사람이고 열의가 있는 답변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종합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희도 이제 저희 장학생들 친구들 중에서도 면접에서만 정말 계속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조금 딱 티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가 없기는 해요. 에너지적인 것들이 조금 아니면 너무 오버 에너지, 너무 오버된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이거나 그래서 그 중간에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뭐 왜 떨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수정이 되고 고쳐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엄단 학생 어떻게 좋은 답변 된 것 같죠? 네, 여러분들 잘 답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우김님이 첫 직장을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직 중입니다. 이직 이후에 관련하여 괜찮은 답변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거를 전체 앞에 실질적인 이직 이유는 급여입니다.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 자, 그건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저희가 살짝 정리를 하면서 지우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3명을 저희가 지금 상담을 드렸고요. A냐 B냐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학생은 학점이 3.15 그죠? 기호학과 학생인데 학점을 올릴까요? 스펙을 할까요? 학점 어차피 0.1을 올려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스펙 중에 직무적인 부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라는 거였고요. 자, 두 번째 졸업유예는 하는 게 맞을까요? 자, 큰 이슈가 없다면 졸업유예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라는 확실한 답변 선생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에 했었던 김파이 학생 3.7학점의 전자전기였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력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자, 지우 학생이랑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지원하는 곳의 직무와 지금 내가 했던 직무가 같은지 그리고 내가 지금 했던 직무에 대해서 잘 기술할 수 있는지 요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요건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답변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직무를 더 디벨롭하고 싶고 이 직무에서 더 좋은 환경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든 어떤 더 선진된 어드밴스된 좀 이렇게 시스템이나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직무적인 역량 발전 그 초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치면은 아마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성 선생님이 저보다 잘하셔서요. 제가 계속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엄다은 학생 인성 면접만 자꾸 떨어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원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임원 쪽의 입장에서 보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보면서
그렇죠. 내 입장에서 답변을 나를 어떻게 잘 나타내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답변 그쪽을 어쩌면 립 서비스거든요, 면접이.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위주로 좀 간다고 치면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김서연 학생 아까도 질문 하나 했었는데 요 답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화학공학과 석사생으로 곧 졸업 예정입니다. 연구개발 쪽으로 지원할 경우에 실적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적이 없을 경우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자, 이거는 선생님 혹시 석사 출신으로 실적이라는 게 뭔가요? 그 졸업 논문이나 그런 거 이런 걸 같아요. 얘기하는 거겠죠? 네네네네.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석사생이지만 졸업 논문이라는 게 잘 없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긴 한데, 아니 근데 화학공학 가면 화학공과 석사를 했다고 그러면 뭔가 했던 프로젝트나 연구했던 과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석사는 그 PT가 별도로 과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석사 과정 중에 연구했던 내용, 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을 경우라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석사 과정에 했던 내용을 잘 어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실적이 없는 거 중요치 않고요. 실적이 하나라도 있으면요, 그걸 잘 얘기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개념을 갖고 연구 개발을 했던 그 프로세스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는 확실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PT 면접에서는 그 면접위원 관점에서 보면 학사 출신하고 석사 출신은 다르게 보거든요. 석사는 아무래도 그 특정 분야에 대한 그 연구가 있는 그 지원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커스를 좁혀서 그 지원한 회사나 직무에 대한 그 나의 그 직무 역량을 나의 그 연구했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어필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솔직히 제가 지금 석사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석사 졸업생이니까 너무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위주로 김서영 학생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미콘 코리아 가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고하나님, 일단 가시면 저랑 인사 좀 하시고요. 자, 가셔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기술을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세미콘 코리아라는 특성 자체가 원래 취준생들이 가서 보는 데가 아니거든요. 실은 비즈니스가 돌려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그분들이 좀 호의적이다 하시면은 제가 이 회사 꼭 오고 싶은데 이 회사는 어떤 위주의 사람을 주로 많이 뽑으시나요? 많이 보시나요? 주변 동료분들이 좀 어떤 역량들을 좀 주로 가지고 있고, 이 회사에서 쓰는 툴이나 이 회사에서 쓰는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좋은 답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미콘 코리아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거네요. 그 만약에 작년에도 세미콘 코리아를 가셨던 분이라 그러면 이런 거죠. 작년 세미콘 코리아에서 느낀 점하고 올해 느낀 점 차이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가 느껴졌는지 같은 걸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그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이라면 만약 올해 세미콘을 가고 내년에도 세미콘을 가서 그 연도마다의 어떤 그 트렌드 변화를 정리해서 얘기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네네, 맞습니다. 마치 CEO 보고서 만드시죠. 네,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 회사 규정상 못 알려드립니다는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래요, 레아님. 적당히 들어가면 알려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취업 고민 상담소라는 걸 선생님 저희 같이 해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니 저는 좋네요. 이게 실시간 방송이기도 하고, 사실은 다른 것들은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와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냥 그 설명해 드리는 쪽인데, 직접 질문도 받고 또 제가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니까 더 현실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엄다은님 같은 경우는 아까 이렇게 나타나니까 재밌네요. 자,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날 11시에 저희가 취업 고민 상담소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또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막내 작가, 우리 유인이들이 만원 상품권 꼭 보내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주제가 원래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얘기하라고 했는데 다음 주 주제는 다시 정해질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저희는 해보고 싶은가 있으면은 많이 올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나상훈 선생님 모시고 다음 주까지 이러다 고정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보통 라디오 스타는 이러다 고정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여러분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면 뭐 언제든지 마다 않고 달려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다음 주 11시에 취업 고민 상담소 실시간으로 또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 많이 같이 와서 많은 도움들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언제나 꿈을 이뤄준 동반자 우리 윤희들이 오늘도 또 고생하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으셔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취업 고민 상담소의 우종석 예, 나상무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쌤코프리에서 봐요.